2023년 4월 3일 오후 4시경 입시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서 남성과 여성 2명의 무리가 시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강남역에서 여성 2명이 같은 시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음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음료가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마시기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의 권유에 그 앞을 지나던 학생들 여러 명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학생들은 공짜로 먹은 음료 때문인지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생들의 부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타고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협박범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돈을 송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전화가 장난인지 반신반의했는데 학생들이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검사 결과 정말로 학생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음료를 받긴 했으나 아직 마시지 않는 학생들의 부모님에게도 협박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9명. 혹시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수사 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마약 음료의 전체 양은 100병이었는데 미개봉 상태로 경찰에 수거한 것이 36병, 그리고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자들의 지시를 받아 폐기 처분한 것이 44병, 마약 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아르바이트생들이 마신 것이 2병, 모두 합하면 82병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포된 것이 18병이라는 것인데 피해자들 9명이 마신 병의 수는 7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최소 11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료수 한 병에는 필로폰 3회 분량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엑스터시 성분도 들어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병을 모두 마신 학생은 일주일 동안이나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의가 아니라 속아서 모르고 마셨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당연히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처음 수사에 특정된 인물들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한 여성 A씨와 남성 B씨 2명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강남역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한 여성 C씨와 D씨 2명의 무리였습니다. 이 중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성 B씨는 뉴스를 보고서 겁이 났는지 경찰서에 찾아와 스스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체포당한 여성 A씨는 처음 경찰 진술에서 자신은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고 자신은 알바생일 뿐이다.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한 적이 없다. 마약을 유포한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라고 횡설수설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강남역 여성 C씨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C씨는 자신은 음료수가 마약인 줄 몰랐으며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시음 음료는 택배로 받아서 시음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복용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마지막 용의자 D씨가 체포되어 4명 모두 검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4명은 모두 하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고용된 장기에서 말하면 조례 역할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중 2명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마약을 제조하고 이들에게 보낸 자들, 협박한 자들과 범죄를 기획한 총책은 모두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중 1명은 과거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거된 4명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형사들은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길모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길모 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원주에서 마약 음료수를 제조했습니다. 이자는 필로폰과 의류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로 보냈던 것입니다.
같은 날 또 한 명의 주요 범죄자가 검거되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준 김모 씨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자가 김모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변작해주는 전문 업자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노트북 6대, USB 모뎀 96개, 휴대전화 유심 368개를 압수했습니다. 모뎀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전체 피해 금액 1억 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14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을 받아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장비 구입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모 씨와 길모 씨는 구속이 되었고, 길모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중국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30대 박모 씨가 그 윗선으로 특정되었습니다. 박 씨뿐만 아니라 이 씨마저도 22년 10월 출국해서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협박범의 전화 속 말투가 중국 조선족의 말투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후속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20대의 이모 씨가 바로 사건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25세의 이 씨는 이번 사건을 계획하며 2022년 10월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 씨는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길모 씨는 이모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고, 중계기 전문업자인 김모 씨, 그리고 빈 병과 상자, 판촉물을 국내로 배송하는 데 가담한 중국 국적의 박모 씨 역시 이모 씨가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협조를 통해 이모 씨가 범행을 꾸민 중국의 콜센터와 합숙소 장소를 특정해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일당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사가 강화되어 그 수입이 줄자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길모 씨와 함께 김모 씨, 박모 씨 등은 다음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활동, 공갈미수, 이렇게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윗선인 이모 씨도 조만간 검거되어 한국으로 송환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자 모두는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고 선의의 희생자를 만드는 최악의 범죄는 다시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다음의 말로써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약은 단 한 번도 안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만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같이 인사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